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루토 9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주 8화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에 드디어 아이윤이 자신이 메이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또 어떤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번 9화도 역시 2004년의 과거 회상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린 메이가 책을 읽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이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거 장면에서는 대충 메이와 메이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그려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이의 사촌 오빠와 메이의 첫 여자친구 플로이가 둘이 전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쩐지 둘이 뭔가 연출이 애틋한 게 이게 참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싶었어요. 플로이가 과거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게 메이라서 메이랑 사귀게 되었었다고 말을 하더니 이게 그렇게 된 거였나 보네요. 알고야 있었지만 과거 장면을 보니 메이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고 어머니 또한 그런 아버지에게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가 어린 시절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메이는 굴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이 아버지랑 메이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가 또 힘들 때마다 자신의 첫사랑 아이윤이라고 해야 되나? 오붐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윤을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온 것 같습니다. 한편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이유는 오붐의 병원에 찾아가서 누워있는 오붐에게 말을 거는데 메이의 첫사랑이 나였다. 미안해 하면서 움한테 메이와 만날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다 고쳐졌다는 코솔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윤의 뒤로 오붐이 의식을 되찾으려는 듯이 손가락을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젠과 팽이 나오는데요. 팽은 젠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와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젠은 피미 팽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할 수 없다며 떠났다고 하고 팽은 거기다가 대고 젠한테 나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팽은 진짜 핌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핌 마음을 두 번 부수는 행위인 것 같아요. 팽이 정말 귀엽기는 한데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편 메이는 사촌오빠와 함께 코랏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데 아버지가 주가 조작을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아버지를 약간 협박하는데 이때 아이윤까지 아버지 눈앞에 데리고 와서는 아주 아버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메이의 행동이 너무 대담해가지고 이게 혹시 메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또 상상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배트맨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윤 앞에서. 그래서 이 씬이 조금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윤이 이 모든 걸 다 아는 건가 뭔가 싶었어요. 순간 이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뭐 별다른 얘기가 더 없이 아이윤과 메이는 떠나고 그대로 캠핑을 가는 것이 이게 현실이긴 현실이고 아이윤도 아직 메이가 배트맨을 변호한 걸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아이윤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캠핑 갈 생각에 다른 소리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렸다고 생각하면 될까 싶어요. 아이유는 새로 뽑은 벤에 메이를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서는 메이에게 백허그를 이렇게 하고서 지난번에 내가 바보같이 굴었던 거 만회하고 싶어. 널 하룻밤 여행에 데려가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데 메이가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듯이 하룻밤 여행? 이라고 되묻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웃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메이처럼 좀 약간 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룻밤 여행이 그렇게 그걸 돌려서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영어에, 아니, 뭐, 태국어에서? 아니면 영어에서? 아니면은 아이윤이 너무 문학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까지 이거를 돌려서 말한 건가요? 돌려서 말했다고 하기에는 애초에 이거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직설적인 건데, 저라면 저 문장은 빼고 말했어도 의미 전달은 잘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이윤이 이 뒤로 지난번에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나랑 별 보러 갈래? 라고 아주 로맨틱하게 물어보는데요. 메이가 여기서 아주 수줍게 응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앙큼 팍스 메이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또 반전 매력으로 너무 귀엽네요. 아이윤 앞에서 안절부절 불안 수줍한 모습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시작한 아이윤과 메이는 아이윤이 벤에다가 온 집안 살림을 다 싣고 왔는지 되게 잘 차려놓고 로맨틱하고 예쁜 캠핑을 하는데요.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저거를 다 챙겨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윤이 진짜 오늘 일을 갈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윤이 컵라면을 하는데 메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윤이 진짜 예리하게도 응? 뭐라 그랬어?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였으면은 저 소리를 듣고도 진짜 이상한 거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가 한 일주일 뒤에 이상한 게 문득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이윤도 진짜 예리한 것 같습니다. 메이는 거기다가 대고 아 냄새 좋다고 침 나온다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아무튼 메이와 아이유는 들판에 앉아서 바람도 맞고 사진도 찍고 발도 닦아주면서 행복한 캠핑을 하는데요. 밤이 오고 둘은 캠핑카 위에서 서로 끌어안고 별을 봅니다. 여기서 별을 보면서 아이윤이 예전에 나는 내가 마치 명왕성 같다고 생각했어. 한때 태양계의 일부였지만 결국 떨어져 나간 존재. 그리고 늘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첫사랑이 명왕성 같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이윤이 자기가 메이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이가 하는 대답도 말이 너무 예뻐요. 너는 명왕성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니? 인간들이 태양계에 포함하느니 마느니 해도 명왕성은 계속 돌고 있어. 남들의 판단 따윈 신경 쓰지도 않고. 이렇게 문학적인 감정을 나눈 아이윤과 메이는 제 생각에 이 둘이 아무래도 감성 콤비 INFP와 INTP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윤이 INFP고 메이가 INTP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윤이 플루토 표면에 하트 모양의 구역 같은 게 있다고 하면서 그게 내 심장이라고 메이한테 어떤 행성에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이게 진짜 디자인은 구려도 의미는 깊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윤이 메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을 들은 메이는 나도 너 사랑해 아이윤 이라는 얼굴을 하지만 이게 그래도 아직은 메이가 아이윤을 오브미라고 알고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차마 오브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어서 말을 삼키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그렇게 키스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캠핑카 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캠핑카 씬이 좋았던 점이 사실 뭐랄까 상당히 짧기도 짧고 정신없이 지나간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중에 아이윤 폰으로 할머니한테 전화도 계속 오고요. 지금 상황이 사실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직 아이윤이 메이의 첫사랑이라는 사실만 밝혀졌지 서로 숨기고 있는 비밀이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로맨틱하고 길게 자세히 준다고 해도 많이 이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처음 플루토 9화를 한 번 봤을 때는 이 씬이 아이윤 견갑골 이외에는 기억에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몰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야 뜯어봤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근데 절제됐다고 말하기에는 또 있을 건 다 있고 해가지고 이 씬을 어떤 단어로 수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연출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연출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 할머니가 전화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오붐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붐이 기억을 잃은 채로 깨어났다는 건데요. 그 기억이 안 나는 시점이 폴에 대한 건 전부 잊어버리고 아직 자신이 메이와 함께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깨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작이랑 똑같은데
와, 어떻게 기억상실도 이렇게 맛있게 기억상실이 되냐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날이 되고 메이는 아이윤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자고 있는 아이윤을 바라보는데요. 널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이 씬이 그렇게 내용상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말하냐면요. 여기서 메이가 너무 예쁘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사랑이 진짜 뚝뚝 묻어나오고요. 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는데 그게 메이 얼굴톤과 그리고 배경색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이 장면이 진짜 액자로 걸어둬도 될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메이가 아이윤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아이윤이 깨니까 바로 안 보이는 척 이렇게 눈에 초점을 이렇게 딱 빼는 게 너무 또 아이윤은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부재중 전화 폭탄이 와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붐이 깨어났으며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윤의 표정을 보면은 오붐이 메이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윤이 이제 메이와 헤어질 때가 왔다는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아이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메이와 차에 타서는 진짜 무거운 한숨을 쉬고 메이가 자신이 우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죽여 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사실 메이는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윤이 우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숨죽여 우는 걸 보고 메이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방콕으로 돌아간 아이윤은 오붐의 병원으로 바로 향하는데 좀 어떠냐고 따뜻하게 묻는 아이윤에게 아픈 목소리로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묻는 오붐을 보면서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오붐은 폴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메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메이는 사촌 오빠에게 오붐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밝아지는데 오붐이 아이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길 바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붐이 폴에 대한 기억을 잃고 메이만 찾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아이윤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안을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젠과 팽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이게 이 삼각관계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문제는 이 둘의 대화가 이 삼각관계의 행방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쟤는 팽에게 오붐이 아이윤에게 자기 대신 가서 메이와 헤어져 달라고 한 건 그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메이가 처음부터 아이윤이 오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아무튼 모든 숨겨왔던 사실들을 팽에게 다 폭로해버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시 알게 되면 여기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젠의 질문에 저까지 다시 한번 오붐이 불쌍했습니다. 정말 오붐 불쌍해서 어떡하나요?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젠 입장에서는 오붐이 제일 불쌍했겠지만 또 팽 입장에서는 아이윤이 제일 불쌍할 수도 있고 사촌오빠나 플로이 입장에서는 메이가 제일 불쌍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지옥의 삼각관계가 아이윤과 메이 그리고 오붐 3명을 다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 입장을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나저나 젠이 팽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젠과 팽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둘이 무슨 사이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마침 지나가던 핌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싹 돌죠? 핌이 그걸 보고 진짜 빡쳐가지고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라고 하고 젠과 팽은 눈치를 보는데요. 와, 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될 건지요. 한편 아이유는 소설을 다 썼는지 메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 보상이랑 부탁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저 슬픈 부탁에 진짜 약한데 과연 어떤 부탁을 할까요? 진짜 왠지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면서 슬픈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메이가 자기 집으로 아이윤을 부르는데요. 메시지를 하며 웃고 있는 아이윤을 보고 오붐은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붐이 사실 자기 여자친구 메이가 코솔 사건에서 배트맨을 변호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연신 화내지 말라고 말하는 오붐을 보는 게 여러모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윤이 이 얘기를 듣고 믿기 힘들어하면서 벤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 장면의 연출이 말이죠. 벤의 집으로 찾아가자 벤 어머니의 영정사진과 벤의 환자 침대를 연달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이윤의 무거운 마음이 저한테까지 느껴져서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벤이 아이윤을 맞아주는데 벤은 배트맨의 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이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이윤 마음이 벌써 조금 풀렸을 것 같지 않나요? 아이윤이 아무래도 메이한테 미쳐 있으니까요. 이어서 벤이 하는 말이 코솔이 그러는데 아이윤 네가 나를 위해 그 변호사한테 복수했다며?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윤이 코솔을 시켜서 메이를 때리고 그래서 메이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게 아이윤의 회상을 보면 딱히 이게 아이윤이 시킨 일도 아니고 팽이랑 아이윤이랑 코솔이랑 셋이 화나서 떠들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냥 코솔 혼자 빡쳐가지고 메이를 때리러 간 것 같은데 뭘 아이윤이 시켜요. 코솔은 자기가 해놓고서 아이윤을 탓해. 응?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윤은 메이가 배트맨을 변호했다는 사실에 화났던 마음? 애초에 화가 났었기는 했었나요? 그저 믿기 힘들어 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저 자신이 메이의 눈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콧솔이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콧솔은 메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메이가 배트맨의 변호사라는 사실, 그리고 메이 눈이 멀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아이윤이랑 팽뿐인 것 같아요. 어쩜 이래. 콧솔에게 아이윤은 어떻게 다 알면서 아무 소리도 안 했냐고. 메이를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걔 눈을 멀게 한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막 이게 아이윤이 예쁘게 또르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럽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등딱지 입은 거북이 마냥 우니까 진짜 너무 안쓰럽고 슬픈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이윤이 좀 생각보다 배트맨을 변호한 메이를 너무 쉽게 용서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의 감정이 조금 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기도 메이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메이가 벤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윤도 어떻게 보면 메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그 친구의 어머니까지 그 재판 결과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이윤이었다면 사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오로지 메이를 향한 죄책감 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좀 더 복잡한 감정과 내적 갈등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말 메이가 저번화에서 말한 대로 아이윤이 메이를 너무 쉽게 용서해버린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메이를 너무 굴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무튼 다음 화에서 메이와 아이윤이 서로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로는 그 이유가 아주 복잡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줄지 아주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플루토 9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